네, 자 이제는 주목 2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월트 디즈니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 발표 워낙에 또 큰 기업이다 보니까 월가에서 관련된 보고서들도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월트 디즈니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월가에서는 디즈니가 발표한 이런 비전, 계획은 우리 시장이 원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월가에서는 약간 환호를 하고 찬사를 보내고 이랬거든요. 근데 주가는 1.3% 하락을 했습니다. 자, 월가에서 어느 정도를 했냐 보니까 오늘 나온 벤진가에서 집계한 이 보고서만 둘레 여섯 한 7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름 꽤 있는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로프캐피탈, 크레딧 스위스, 웰스파고, 키방크 이런 모든 투자은행들,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다 올렸습니다. 인상폭이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아요. 보면 기존 $119를 $136로 그래도 거의 한 15% 정도는 상향했네요. 낮은 건 아니네요. 그죠? 그리고 120을 $130로, $125를 $141로 이렇게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다 유지를 했는데 워낙에 월트 디즈니는 대부분 다 매수 의견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 시장 수익률 상회, 비중 확대 이렇다 보니까 굳이 이걸 건들 필요는 없죠.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다 올린 건데, 자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월트 디즈니의 실적과 나왔던 이야기들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자 매출 시장 예상치 웃돌았습니다. 다만 미디어 엔터, 특히 이 스트리밍이 포함된 미디어 엔터 부문보다는 테마파크 쪽에서 선전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매출과 수익성을 내면서 사실 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 EPS도 시장의 예상치 크게 웃돌았죠. 시장에서는 0.78달러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0.99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가 전기 대비해서 24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왜? 디즈니 플러스가 구독 요금을 인상하면서 고객 이탈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가입자 수 자체가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엔터와 테마파크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엔터를 조금 더 쪼개서 엔터, ESPN, 테마파크 세 개 부분으로 이제 나누겠다고 했고, 그 ESPN은 스포츠 관련 스트리밍이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구조조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 55억 달러 감축하겠다. 어디에서? 인원 줄이고 콘텐츠 비용을 포함해서 마케팅비 줄일 거고, 이런 다양한 구조조정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7,000명 그 일환으로 직원의 7,000명, 약 전체 직원의 3-4% 정도인데 감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몇 년 동안 중단했던 배당도 재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어제 다뤘던 내용이고요. 여기에 추가된 게 밥 아이거가 CNBC에서 이제 이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이제 또 있어서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일단 밥 아이거는 나는 이제 사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여기에서 오래 할 생각은 없어. 딱 2년 더 CEO로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복귀를 했으니까 아마 한 내년 10월, 11월까지만 하겠다라는 거죠. 짧은 기간이라면 짧은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목표는 2024년 말까지, 그러니까 이게 내년 말이니까 본인이 있는 그 임기 동안이죠. 2024년 말까지 스트리밍 사업을 흑자 전환하는데 우리는 그냥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이 흑자 전환 그리고 수익에 더 주목할 거기 때문에 가입자 수에 대한 지침을 앞으로는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죠. 넷플릭스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디즈니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겨울왕국과 토이스토리의 속편이 또 개봉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팬덤층에 있는 검증된 이런 프랜차이즈의 강점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려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ESPN도 뭐 분사를 하느냐, 뭐 매각을 하느냐, 뭐 함께 훌루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들 좀 많았잖아요. 지금 훌루 지분은 67%를 가지고 있고 컴캐스트가 나머지 33% 지분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컴캐스트 거 빨리 갖고 와서 키워라 와 한쪽에서는 야 훌루 매각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이런 의견들이 좀 나뉘는 그런 상황인데 자 훌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방향을 정하진 않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4년 1월에 컴캐스트 지분 이 33%를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인수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어. 지금은 그 모든 다양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야 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어제 나왔던 이야기 뭐 구조조정과 조직 개편 여기에 이제 밥 아이고의 이야기까지 마무리가 되자 행동주의 투자자 넬슨 펠츠가 이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여기저기 언론사들의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행동주의 투자자 넬슨 펠츠는 트리안 펀드 매니지먼트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 행동주의 투자자인데 디즈니 주식 940만 주, 약 9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행동주의 투자자인데요. 자, 지금 실적 발표 후에 나왔던 다양한 이야기들 밥 아이거의 인터뷰 내용들을 종합해 보니까 디즈니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제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는 디즈니와의 싸움은 끝났고 우리는 이제 디즈니를 응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뿐만 아니라 디즈니를 개선하겠다고 뛰어든 행동주의 투자자마저도 이제 응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월가에서도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의 말말말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RBC 캐피털 마켓의 컷쿤 마랄 애널리스트는 발음이 꼬이네요. DTC 비전, 그러니까 스트리밍 사업 부문의 그 비전, 여기에 대한 급격한 진화와 조직 개편의 노력은 앞으로 디즈니의 운영과 재정에 심오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우리는 확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수익률 상회와 목표 주가 130달러를 유지를 했고요. 자, 웰스파고의 스티븐 카울은 디즈니의 이 계획에는 비전에는 이 낙관론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제가 타이틀로 잡았던 게 바로 이 멘트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냐?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마케팅비 축소 그리고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라던가 마진을 개선하겠다라는 이 목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종전 125달러에서 141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상향인데 상회로 써놨네요. 제가 오탈자가 좀 있었네요. 자 그리고 울프 리서치의 스피노 애널리스트도 DTC 가입자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거. 그러니까 이제 수익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거. 그리고 ESPN 부문을 매각은 하지 않지만 사업 부분에서 떼어낸 거. 그리고 이 ESPN 부문에는 이 TV 네트워크도 같이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요 분리한 것은 조직의 유연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즈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월가 상당히 좀 반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좀 보더라도 전체의 한 83%는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 보수적이다 하더라도 그냥 중립의 의견이지 디즈니는 워낙에 다들 신뢰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평균 목표 주가는 124달러로 추가 상승 여력 약 한 12.5% 정도 있는 것으로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적은 거는 아니죠. 작년에 주가가 한 44% 급락을 하면서 가격 매력이 그나마 좀 있었는데 올 들어서 한 27%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표 주가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줄어든 거는 있습니다만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다양한 비전, 계획 등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게 지금 앞서서도 9군데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올린 것처럼 이게 또 하나의 기조적으로 바뀐다면은 목표 주가는 또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문가들은 매우 좋아하더라. 이 부분만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